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금방 문자가 들어왔어. 또 이래, 약간, 끊겼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산보가 될 것 같습니다. 뭔 이야기했죠, 금방? 음, 그래, 전공가. 전공가는, 장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스스로가요,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봐야 돼요, 책.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쉬운 거에. 디지털 노예가 되어 있어.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찾아보려고 하면 요즘 사람들이 예전에는 네이버한테 물어보죠. 요즘은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쉽게 쉽게 찾아. 누가 설명해주고 그냥 그대로 답습 듣고 그러다 보니까 뭐죠?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누군가가 이렇다 이야기하면 그게 한 두 달이 세 달이 건너면 그게 진실처럼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잘못됐다, 현실은 이렇다, 그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반응한다. 그럼 현실은 돈 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주식시장은 막 상한가를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팔아야 되겠죠. 앞전에 그죠? 기름, 뭐 흥부석유나 이런 구조 막 설명했죠. 1년 동안 그죠? 기름값이 한번 훅 뛰면 시차라는 게 있어요. 시차. 그죠? 그만큼 어떤 이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도 찬스, 기회다. 아니면 이거는 들고 가야 돼. 장투. 아니면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현대차 우선주를 배당주로 우리가 많이 들고 있어요. 이거는 웬만하면 팔지 마라 그랬죠. 들고 가는 게 좋다고. 분기별로 배당을 막 주니까. 그런데 금방 설명을 막 내렸죠. 전기차 시장이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현대차가 한 1조 2천억 정도의 이익이 확 줄어들 수도 있다. 막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막 고민하는 거죠. 야, 방장아 보요. 너 말대로 하면 그럼 현대차 우선주 팔아야 되겠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요, 계산이죠. 계산, 수치. 단순하게 신차니까 7,500달러 곱하기 작년에 12만 대 팔았으니까 12만 대를 계산해 보니까 9억 달러가 나오더라. 원화로 환산하면 한 1조 2천억 정도. 그럼 이 1조 2천억이 이익에서 빠져버려. 이거는 단순 계산이에요, 계산. 그죠? 그만큼 또 1년 동안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렇게 쭉 깔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좋거나 나쁘거나지, 좋거나 똑같거나 나쁘거나로 흘러간다. 똑같거나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비중을 늘리면 안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조금 같거나 나쁘거나니까 그동안 다 들고 있었는데 현대차 우선주는 이 타이밍에 한 50% 정도는 내가 이익 실현하고 이후에 한 13만 원 정도까지 빠지면 그때 다시 살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세워보는 거죠. 맞든 안 맞든 전략을 세워봐. 그런데 개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무모한 욕심. 밑도 끝도 없어. 팔고 나서 상가가 뭐 어떡하지? 그래서 안 팔래. 이런 거죠. 근데 안 팔고 존버 끝까지 버틸 거야 했는데 찔끔찔끔 빠져. 결국은 내가 13만 원 샀는데 12만 5천이 되면 더 빠질 것 같아. 끝없이 빠질 것 같아. 공포. 결국은 먹은 거 다 토해내고 이제 공포에 못 견디고 내가 어떻게 한다? 손절한다.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그래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유. 내가 이유를 알고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를 다 익숙하게 공부를 해둬야 이미 예상 한반대. 이래 될 건데 이래 될 건데 보는 거예요. 전기차 운명은 뭘 봐야 된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치고받고 싸우는지 하해를 하는지 그것만 봐도 미래가 어찌 보면 더 순탄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테슬라는 온전히 전기차만 만들죠. 근데 현대차는 어때요? 내연기관 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어요. 전기차가 안 팔리면, 전기차 보조금 안 주면 사람들이 내연기관차 사겠죠.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100% 12만 대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전기차는 이동해 가겠죠. 그럼 뭐 이래저래 따지고 보니까 뭐 크게 손해본 거 없는 것 같아. 전기차는 못 팔았지만 내연기관차를 팔았기 때문에. 그죠? 그럼 현대차 완성차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 파나, 그죠? 우동 파나 국수 파나, 뭐 그게 그거예요. 다 팔면 되니까. 겨울에 우동 팔고 여름에 냉면 팔고 뭐 손해보는 거 없어. 근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요? 여름에 냉면, 밀면 팔고 있는데 와, 이 회사에 우동이 안 팔려서 큰일 났다. 이게 찌라시죠. 그러면 반대로 자기네들이 팔아먹을 때는 와, 이 회사에 밀면, 냉면을 파는데 대박 터졌다. 취재해서 가보니까 막 줄을 서고 난리가 났더라. 근데 취재한 날이 복날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찌라시라는 것은 자기네들의 목적에 따라서 그럴싸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실, 무엇이 거짓, 이거는 이제 알아두자. 그런 거. 우리가 지금 보면, 그죠?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막 펼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테마죠. 하면 약간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반대주의자들은 뭘 이야기해요? 금수저. 야, 주식 좀 하는 애들은 다 돈이 있는 사람이잖아. 부자잖아. 왜 금수저한테 세금을 깎아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몰아가요. 금수저 논리. 우리 앞전에 금투시에도 그죠? 그런 논리였죠.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 뭔다? 찌라시. 그럼 사람들은 그걸 막 듣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진지하게 열심히 떠들어. 누구? 또 민주당 싫어하고 뭐 이재명 싫어하면 또 열심히 막 씹어요. 근데 토론이란 건 뭐죠? 비판이란 건 뭐죠? 항상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왜? 뭘 근거로 내가 내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야 토론이 되는 거예요. 막연히, 그죠? 이재명이 하는 건 다 싫어. 왜 그래 싫어해? 걔는 눈이 찢어지잖아. 잘못된 거예요. 저도 최근에는, 그죠? 이 주식을 하니까 뭐 앞으로 뭐가 나올지,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실패를 할 건지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관련된 어떤 정책 브리핑 이런 거 유심히 봐요. 그리고 요즘은 이소영 의원 뭐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리딩은 정책은 제일 빨리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곧 시간을 두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책은 뭐예요? 부동산 억제, 주식 활성화, 이게 큰 골자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갭 투자를 맨날 갭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반대 의견 내겠죠. 나라 망한다, 쫄딱 망한다. 뭐 공산주의냐? 집을 사고 팔고 하는데 왜 나라에서 투기를 건절하는 거, 갭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죠? 단속하겠다. 모르겠어요. 저는 뭐 부동산을 안 하니까 부동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은 모르겠어.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 구도 이런 걸 보면 뭐 잃어버린 30년에서 예전에 일본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일본을 공부를 하고 일본의 경제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거품이 끼고 망하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 이런 걸 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일 수도 있어요. 잃어버린 30년 이런 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죠. 그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30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본 적이 있을까요? 그 속에 우리 미래가 있는데, 답이 있는데. 그런 건 어디에 가요? 가능하면요, 책을 보세요. 요즘 뭐 시립도서관이든 뭐든
아니면 교보문고, 그죠? 교보문고 가면 랩으로 다 포장 안 해놨어. 거기 서서 아무나 다 봐도 1시간 동안 그거 다 보고 나와도 아무도 말 안 해. 그게 교보문고의 좋은 점. 그죠? 교보문고 창업적으로 그랬죠. 책을 읽어야 나라가 강해진다. 책 안 사도 좋아. 망해도 좋아. 그냥 돈이 없어서 보고 가면 그냥 가는 대로 그냥 둬. 서서 막 보다가 훼손이 되면 그냥 그거 회사 충당하면 돼. 교보문고는 적자 나도 돼. 그냥 보게 둬. 가능하면 편안하게 보고 갈 수 있게 공간도 만들어줘. 요즘 여름이니까 더워. 가면 에어컨 빵빵해. 의자도 막 요즘 의자가 없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책은 거짓말을 안 해. 책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써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결국은 답습하거나 비슷하게 흘러가거나 그러면 미래를 내가 보고 온 거예요. 그럼 그 미래를 보고 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죠. 지금 부동산 억제책도 앞으로 일어날 부동산에 대한 부작용을 빨리 막으려 하는 거예요. 왜냐? 인구가 지금 줄고 있다는 것은 팩트죠. 사실이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 공동화 이런 것들 막 생기고 집은 남아돌아. 입주한 사람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핵심 도심지 시설만 남고 그 위성 도시들은 점점 항폐화, 공동화가 되고 우범지대가 되고 문제가 커지겠죠, 사회적으로. 그런 것을 지금부터 막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앙이 되죠, 재앙. 엄청나게 문제가 돼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한 2021년 기준이에요. 2021년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에 부동산이 한 53%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가계라는 거죠. 그거는 결혼을 해서 내가 세대주가 되고 구성원을 꾸리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쭉 다 합친 평균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죠? 일을 못하는 인구 이런 부분이 문제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70세 이상 세대 가구 수가 보면 부동산이 그냥 내 전 재산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내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월급을 벌어가지고 뭔가 대출을 왕창 받아가 집 하나 사 평생을 애들 부양하고 대출금 갚아가면서 살아. 정년퇴직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집 하나 달랑 있어. 집 하나 달랑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또 결혼을 해. 아버지 저 결혼할 건데요. 그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집이 34평이니까 이거를 팔아서 24평으로 가자. 그 차액으로 큰애 결혼시키고 또 둘째가 결혼을 한대. 24평을 팔아서 12평으로 이사가고 또 둘째 지원해주고 나중에 노년에는 12평짜리 집 하나 달랑 있어. 그게 전부요. 그렇다고 뭐 노령연금, 국민연금 이거 받아봐야 생활비로도 부족하고 이게 현실이죠.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본시장연구원. 여기에서 보면요. 여기에서 보면 그 어떤 우리나라 그 65세 고령인구 그러니까 어떤 경제 활동을 못하는 그러니까 은퇴 요즘 실제는 그죠 더 빨라요. 실제는 55세 좀 늦으면 60세 뭐 그지 다 은퇴죠. 근데 실제 65세까지 해주는데도 극히 드물어요. 그죠? 특수 직종 뭐 그냥 좀 어떤 좀 수월한데 아니면 뭐 공무원 아니면 뭐 연구직 뭐 이런 쪽 아니면 그죠 그냥 못해요.
근데 어쨌거나 자본시장연구원에서 통계치를 보면 이거 1년 소비 금액, 그러니까 1년 소비 금액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살아가려면 뭐 연금 받는 것 제외하고 한 1,600만 원 정도는 사용하는 것 같아.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 그죠? 실제 이게 이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소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요 정도 물가에서 내가 먹고 자고 쓰고, 그게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그냥 요 앞에 가서 뭐 약간 저렴한 커피 한 잔 정도 마시고, 그죠? 뭐 이런 일상적인 생활, 그 정도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인 어떤 돈이 요 정도는 있어야 된다 통계를 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다 부족해. 작아. 너무너무 작아. 한 200만 원 이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써야 될 걸 안 쓴단 말은, 그죠?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수치를 내보니까 우리나라 가구 수가 정상적으로 봤을 때 하루 3끼를 먹는데, 이 가구가 2끼만 먹는 가구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2끼를 먹느냐?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이라 하면 좋죠.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2끼를 먹는다. 이런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게 문제다. 그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점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통계청 자료도 똑같아요. 작년이죠, 작년. 통계청 자료를 봐도 그 가계, 우리나라 어떤 그 가계 어떤 복지 실태 조사를 보면 은퇴 가구의 한 57% 이상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 근데 또 더 재밌는 건요, 이 수치가 이만큼 더 높아질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자산의 대부분이 뭐죠? 부동산이죠. 집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은퇴 세대 한 60대, 70대가 돈은 어느 정도 돈은 있는 것 같아. 왜? 부동산, 집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집 하나 갖고 있으면, 그죠? 뭐 기본이 뭐 10억, 20억, 뭐 30억 이래 돼. 우리 집이 흐름한, 진짜 흐름해. 뭐 12평짜리 흐름한, 그죠? 오래된, 막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아파트인데 시세는 30억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나는 스스로 불행해. 생활 환경도 안 좋아. 그 매달 벌이가 없어. 근데 그게 무슨 일을 하는데 세금이 또 너무 비싸. 시세가 30억이니까. 근데 이거 팔고 지방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죠. 근데 친구고 뭐고 평생을 내가 여기서 살았는데, 그죠? 갑자기 떠나래. 너 갈등으로 있어. 저는 부산에 살고 있어요.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하고는 비교 불가겠죠. 부산에 살고 있는데, 근데 내가 부산에 여기서 살고 있었고 내 친구나 지인 모든 것들이 부산에 다 있어. 근데 어느 갑자기 내가 생활비가 없고 나는 은퇴를 했어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막 은퇴를 하니까 생활비도 부족하고 와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집 팔고 이사가 저 두메 산골 거기 가니까 평당 10,000원짜리 땅도 널려 있어. 글로 가. 그 말이랑 똑같은 거죠. 점점 이 사회가 나이 많은 고령층을 자연인이 되어라 하고 막 몰아내는 거예요. 점점 불행해지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화가 된다는 것은 내수가 안 돌아가. 돈이 없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기업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업이 힘들어지니까 고용을 안 해. 고용을 안 하니까 고령자들은 점점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으니까 돈을 못 벌어. 돈을 못 버니까 안 써.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줄게. 지금이라도 한번 바꿔보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억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과거에는 무조건 부동산, 노가다 경기를 살려두면 경제는 다 살아나.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문제가 있더라.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을 잡고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끔 지금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상법 개정이다, 지배구조 개선이다, 이사충실 의무다, 원스타일 아웃이다. 계속 보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다? 금수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 고령화, 그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받고는 못 사니까 그거를 근본적으로 뭔가를 좀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거죠. 그런 취지. 그러니까 막 있는 놈한테 덮어준다. 표 때문에 선거 이기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비판을 할 때는 뭐든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고 막 눈이 찌지지가 싫다, 뭐 해가 싫다, 뭐 어쩐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몇 프로인지,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그거는 과연 혼자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통계청에서 이야기한 말인지, 그죠? 이런 것들을 맨맨하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방법을 찾는 거죠. 어쨌거나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또 하반기는 주도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의 흐름은. 그러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무조건, 그죠? 벌칙, 처벌, 이게 능사가 아니죠. 뭐죠? 우리 동화책 같은 거 있잖아요. 동화책. 바람하고 태양하고 내기를 하죠.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누가 벗길 수 있느냐. 엄청나게 강한 바람을 확 불면 나그네는 추우니까 드드드드 더 버티죠. 근데 따뜻한 햇빛을 쬐주니까 덥다고 알아서 옷을 벗죠. 그런 것 같아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기본 취지가 PBR 0.8을 기준으로 맞춘다 했잖아요. 그리고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혜택을 준대. 혜택. PBR 0.8를 기준으로 해서 맞추면 혜택을 줄게. 햇빛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고 혜택이고 뭐고 나는 다 싫어. 끝까지 버틸 거야. 하는 나쁜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잘 들을 애들은 표가 나죠. 지금은 공부는 못하는데 평상시에 항상 책상에 앉아있는 애가 있어. 책은 보고 있어. 근데 내가 딴짓해. 근데 어쨌거나 책상에는 앉아있어. 그런 애가 공부를 이제 조금 잘할 확률이 높아 보여. 왜? 일단 책상에 앉아있는 엉덩이 힘은 있으니까. 그래서 왜 책상에 앉아가 딴짓을 하는지 그것만 해결해주면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회사가 지금까지 꾸준히 돈을 잘 벌어왔어. 돈을 잘 벌어왔는데 그리고 배당도 꾸준히 해. 하는데 돈 버는 것에 비해서 화끈하게 잘하진 않아. 근데 매년 그냥 한 4%, 5%그 정도만 꾸준히 해오고 있어. 이익도 꾸준히 내고 있어. 그리고 가능하면 강극공사고요. 지금 삼천리 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가스 산업, 도시가스 구조가 이래 생겨 먹었다. 정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그죠? 왜? 정부의 특혜를 보면서 그저 돈을 버는 업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일 빨리 눈치껏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 대표적인 게 삼천리다. 그래 설명드렸죠. 근데 그렇거나 말거나 하거나 말거나 일단은 주시장이 이해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네. 그럴 가능성이 커. 하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니까 가격이 확 오르는 거죠. 그 다음은 2등, 3등, 4등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요 정도 물론 지금도 자산 가치나 비교하면 비쌀 거 좀 저평가 인정해요.
삼천리에 대해서 저는 정말 오랫동안 그 회사의 많은 기억을 조사를 했거든요. 가족 관계부터 모든 것을. 그래서 8만 원대부터 이거 사두면 된다. 그죠? 회사를 정년퇴직하신 이런 선배들한테는 이 돈 없다 생각하고 그냥 묻어놔라. 배당받는 생각하고 묻어놔라.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요, 팔아라 그래요. 왜? 올랐으니까. 한 100% 올랐으니까. 팔아라. 저평가되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내놀릴 뿐이다. 이게 진짜 50만 원 갈지 안 갈지 나도 모른다. 근데 욕심이란 것이 없다. 오르면 단계 그냥 파는 거예요. 조금 팔고 마지막에는 그죠? 한 10주, 뭐 20주, 뭐 50주 자기 투자 금액 따라 틀리겠죠. 그 돈으로 뭐 끝까지 승부를 보든지. 그렇지만 오르면 계속 분할 매도를 해라. 그게 맞다. 저는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 반응을 해요. 오를 때마다 조금 분할 매도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오를 때마다 승질 부리는 사람이 있어. 욕심 때문에. 더 먹을 수 있는데 작게 먹었다고 불평불만. 이런 사람들은요 망해. 왜 망한지 알아요? 돈을 주관하는 신. 옛말에 그런 말이죠. 돈은 눈이 달려있다. 지켜보는 거예요. 아, 쟤는 저렇구나. 쟤 옆에 가봐야 네, 그죠? 좀 안 좋은 그런 소리만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내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 내 불평불만인 사람. 50% 먹고도 100% 먹을 수 있었는데 50%대 팔았다. 분해 죽겠다.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가 나빠. 항상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기다리고 수익이 나면 따박따박 분할 매도. 이 회사가 저평가 됐다 싶으면 따박 분할 매수.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은요, 가능성이 있는 좋은 회사들이 다 올라. 그래서 이제는 좋은 애들한테는 이제는 살만한 애가 많이 안 남았어. 저 뒷줄 끄트머리 47번 이런 애들만 남아있어. 수업하면 맨날 창밖 쳐다보는 애들. 근데 자질은 있어. 그런 애들만 시시 안 나고 좀 남아있는 거예요. 뭐 제가 볼 때는 인천도시가스나 한국주철관도 약간 그런 애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최소한 안 잃을 것 같아요.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배당소득 분리 가세 세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고배당을 막 해주고 싶은데 그죠? 못하는 경우 있어. 왜? 세금 때문에. 2천만 원 이상 되면 결국 나라 좋은 일 시키는데 그렇게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다 낼 바에는 차라리 작게 먹고 가늘고 길게 가는 게 낫지. 그런 회사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하고 대주주 그죠? 특혜를 주고 이래 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내 아들한테 재산을 증여하는 것보다 배당을 왕창 때려서 주는 게 훨씬 덕이 된다, 이득이 된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창 주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죠? 이 어떤 5년마다 한 번씩 정권이 바뀌어. 그러면 야, 이 정부 하에서 상속할 수 있는 거 빨리 해버려야 되겠다 하면 폭탄 배당할 수도 있어. 감액 배당. 그래서 이런 저는 하는 어떤 구조를 보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배당이란 거는 돈이 많은 회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돈도 없어. 나 거지야. 대출 받아가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 우리 회사 1,000원 팔아가지고 이자 내고 뭐 내고 나니까 적자야. 이런 회사인데 배당해라. 그럼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배당을 할 수 있는 회사. 우리나라가 한 2,400개 기업이 있으면 실제 배당을 때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한 300개? 그 정도 선.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어요. 그죠? 적자 나는 기업 사놨고 배당소득 분리과세